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딕셔너리 실습 시간이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딕셔너리 하나 선언해 볼 건데요. 저는 dict.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랬을 때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감싸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 안에 키 밸류상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영원의 나이 20을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훈이라고 하는 나이에다가 21, 그 다음으로는 성진이라고 하는 키에다가 2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장해 줄게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버릇처럼 마지막 요소에는 콤마를 달아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값을 나열할 때 이 마지막 요소에는 콤마를 달아주지 않거든요. 이게 일반적인데 제가 파이썬 코딩할 때는 마지막 요소에다가 이렇게 콤마를 달아줄 겁니다. 이게 파이썬 명칭으로는 트레일링 콤마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에 콤마를 붙여도 돼요. 자, 이걸 왜 해주게 되냐면 어떤 아이템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져서 옆으로 스크롤이 생기면 그때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밸류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이 스크롤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을 밀어보면 한참이나 가야 이 문자를 끝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아이템을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코딩을 하셔야 되냐? 이 마지막 요소 끝까지 가서 이 끝에다가 콤마를 달아준 이후에 내려가서 여기다가 아이템을 추가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코딩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에 콤마를 달아줬더라면 이 스크롤을 밀어서 끝을 확인해주는 이런 스크롤음이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마지막 요소에 콤마를 붙여주는 것이 파이썬에서는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트레일링 콤마라고 할 거고요. 자, 파이썬 개발자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기본적인 센스니까요. 이참에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키 밸류상 이 세 개를 줬고요. 이 딕셔너리를 바탕으로 한번 참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참조라고 하는 것은 딕셔너리의 특정 값에 접근하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인덱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키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키가 있는 키일 수도 있지만 없는 키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인덱스 하듯이 대괄호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일단 dict.a 그리고 대괄호를 써줄 겁니다. 원래는 인덱싱을 할 때는 이 안에 숫자를 써줬었는데 숫자가 아니라 우리는 키를 줄 거죠. 우리가 정해놓은 라벨을 써줄 건데 지금 갖고 있는 키는 영원, 동훈, 성진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영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참조해 놓고 제가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키에 접근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밸류가 뽑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대괄호 말고 get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었어요. get dict.a에서 .get으로 호출해주면 되고요. 여기에 키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아까 영원 해봤으니까 동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 출력해보면요. 얘는 21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훈이라고 하는 키에 접근했었을 때 밸류는 21이니까 21이 잘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존재하는 키에 대해서는 참조가 잘 되는 거 확인해 봤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키는 두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대괄호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dict.a 써주시고 이 안에다가 없는 키를 한번 써볼 건데요. 없는 키는 지금 영원, 동훈, 성진 이 세 개만 아니면 되죠. 저는 창근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프린트 찍어봤을 때 결과를 봤더니 키 에러를 터뜨리면서 프로그램이 터져버립니다. 이건 실행이 불가능한 구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구문을 지적 처리하고요. 다음엔 이 대괄호 방식이 아니라 get 방식을 한번 채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ict.a .get 호출해 주시고요. 이 안에 창근 그대로 이름 넣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를 찍어봤을 때요. 이땐 키에러가 등장하지 않고요. none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키가 없다는 사실은 전달해주면서 프로그램이 터뜨리지 않는 거죠. 이게 초보 개발자분들이 프로그램이 터지지 않는 게 무조건 좋은 컷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상황은 빨리 발견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긴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이 중간에 딕셔너리에서 키를 가져오는 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때 반드시 올바른 키에 접근해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입력의 실수랄지 여러분의 어떤 타이핑의 실수랄지 등등 어떤 실수로 없는 키를 줘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get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이걸 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드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 잘못됐는지 이걸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터뜨려주는 경우가 더 고마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도에 맞게 참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에 접근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이 데이터 묶음,
묶음 전체를 보는 방식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묶음의 형태가 이렇게 키만 묶어올 수도 있었고요. 또는 이렇게 밸류만 묶어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전체를 다 묶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각각 키스, 밸류스, 아이템스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키스, 밸류스, 아이템스라고 하는 거는 딕셔너리가 갖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딕트 A로부터 호출해 줄 거예요. 딕트 A, 키스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결과를 출력해 볼 건데요. 출력 결과 딕트 키스라고 하는 이름이 옆에 붙어 있고요. 영원, 동훈, 성진이라고 하는 키가 다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스트랑 유사하게 생겼지만 딕트 키스라고 하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미심쩍기 때문에 타입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입을 묶어주시면 클래스 딕트 키스라고 하는 이 처음 보는 데이터 타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딕트 A, 키스를 바탕으로 해서 인덱싱을 해보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인덱싱이 안 돼요. 프로그램이 터져버립니다. 인덱싱을 지원하지 않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리스트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주게 되면요. 이건 리스트가 됐으니까요. 인덱스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출력을 해주시면요. 결과적으로 영원, 첫 번째에 들어있는 키는 영원이었으니까 잘 뽑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인덱싱을 하려면 리스트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밸류스나 아이템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이걸 굳이 하진 않을게요. 자, 키스를 찍어봤으니 밸류스도 한번 찍어봅시다. 저희가 딕트 A, 그 속에 밸류스라고 하는 함수 있고요. 이거 출력해보겠습니다. 출력 결과 20, 21, 22 이렇게 밸류들이 싹 묶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 아이템스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이 부분만 아이템스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이 결과 이렇게 이 키밸류가 하나의 튜플 안에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키밸류 이렇게 키밸류쌍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묶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딕셔너리 통으로 있는 거랑 아이템스의 결과가 뭐가 달랐냐면 결국에 이 딕셔너리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뽑아내면 이게 키밸류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거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딕트 아이템스에서 이 하나의 아이템을 보면요. 키랑 밸류가 콤마로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 키와 밸류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에 내가 키들만 갖다가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키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난 이 중에 밸류만 다 모아다가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밸류스, 그리고 나는 얘도 뽑아주고 얘도 뽑아줘서 둘 다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아이템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총사는 사실 반복문과 함께 쓰라고 만들어진 함수거든요. 그래서 반복문도 한 번 더 다룰 예정이니까요. 눈여겨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딕셔너리에서 어떤 아이템의 추가 또는 수정을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같이 묶어서 보는 이유는 같은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없는 키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를 명시해주면 그건 추가가 될 거고요. 있는 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주면 그건 수정이 되어서 그래요. 실제 코드로 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딕셔너리는 영원, 동훈, 성진이라고 하는 키가 있는 상태예요. 일단 있는 키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트 A에 영원이라고 하는 키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 밸류를 21이라고 한번 바꿔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삽입해 준 다음에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키의 밸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출력해보면요. 영원에 들어있는 값이 원래 20이었는데 지금 21이라고 하는 값으로 수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키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거기에 값을 주면 이건 수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20이라고 하는 밸류를 21로 덮어씌움으로써 수정을 잘 했는데요. 만약에 이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정보가 이 사람에 대한 나이 정보라고 한다면 이런 연산도 가능해야 될 거예요. 이 나이라고 하는 밸류가 1년이 지났을 때 플러스 1 되기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딕셔너리를 보고 21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 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밸류를 가져다가 플러스 1 시켜주면 되겠죠. 그런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정이 되어서 영원의 나이는 21이 되었고요. 이때 21에서 플러스 1을 해준 나이를 주고 싶은 거죠. 그때는요. 딕트 A에 영원의 값을 바꿔줄 건데 그때 우리가 직접 21이라고 한 나이가 있으니까 플러스 1 한 나이 이거 22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플러스 1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나이는 딕트 A에 영원이라고 하는 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값에다가 플러스 1 한 값을 다시 덮어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밸류를 수정할 때는 하드코딩 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값을 활용해서 연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방식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것도 줄여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이 결과적으로
이걸 하나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수식으로 줄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dict_a의 0원이라고 하는 키에 접근했을 때 이 밸류의 타입이 이게 int여서 그래요. int이기 때문에 이 연산을 지원할 거고요. 해당 int 값을 1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재할당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1이라고 하는 나이로 덮어 씌웠고 그 다음 그걸 플러스 1 시켜줬고요. 또 플러스 1 시켜줬으니까 이 0원이라고 하는 키에 접근했었을 때는 23이라고 하는 나이가 들어있어야 될 겁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23이라고 잘 바뀌었죠. 자, 방금까지는 있는 키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이 값을 수정하는 케이스를 봤다면 이제는 없는 키에 접근해서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전히 dict_a로 접근할 거고요. 저는 없는 키인 정원이라고 하는 키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는 30을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 이 결과를 프린트 해보면요. 자, 결과를 보면 추가하기 이전엔 영원, 동훈, 성진 이 3개의 키밖에 없었는데 없는 키에 접근해서 밸류를 할당했었을 때 값이 추가가 돼서 기존의 3개의 아이템에서 4개의 아이템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같은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키가 있을 때는 수정, 키가 없을 때는 추가되는 걸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업데이트라고 하는 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보기 전에 dict_b라고 하는 걸 먼저 세팅을 하고 싶어요. 이 두 번째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은데 자, 이 녀석 안에는 성진이라고 하는 키를 줄 거고요. 나이는 31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강이라고 하는 키를 줄 거고요. 여기는 50을 줘볼게요. 자, 그랬을 때 dict_a와 비교해보면 성진이라고 하는 키는 둘 다 가지고 있고요. 자강은 dict_b에만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업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딕셔너리가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ict_a로부터 출발해 줄 거고요. 그 안에 업데이트 호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로는 dict_b라고 하는 딕셔너리 한번 줘볼게요. 자, 그리고 이걸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출력부터 한번 해보면요. 결과를 봤을 때 영원, 동훈, 정원에 대해선 어떤 업데이트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달라진 점이 일단 성진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 dict_b에 있는 값으로 덮어 씌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인자로 넘겨준 딕셔너리 안에 겹치는 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자강이라고 하는 키가 지금 여기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dict_b에 있는 키가 그대로 들어가서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dict_a를 업데이트 할 건데 dict_b라고 하는 딕셔너리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업데이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키에 대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요청하면 이건 수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없는 키에 대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요청하면 이건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딕셔너리를 주게 되면 여러 키밸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여러 아이템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업데이트는 인자로 딕셔너리를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키워드 인자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 살펴볼 건데요. 일단 현재 딕셔너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업데이트 인자로 키워드 인자를 한번 줘볼 건데요. dict_a라고 한 딕셔너리를 갱신시킬 거고요. 또 업데이트라고 하는 함수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딕셔너리를 주는 게 아니라 키워드 인자를 줄 건데 키워드 인자라고 하는 거는 키밸류가 같이 오는 형태를 얘기할 건데요. 여기 키, 그 다음에 여기 밸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 자리에 라벨링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 키를 0원이라고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밸류는요 100을 한번 줘볼게요. 근데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 키밸류를 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 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훈이라고 하는 키를 100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은 창근이라고 하는 키를 100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업데이트가 됐으면 dict_a를 다시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결과를 보면요. 이 영원에 대해서는 100으로 바뀌었고요. 동훈도 100으로 바뀌었고 지금 여기 창근이라고 하는 키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창근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키워드 인자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할 건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거 지금 문자열이잖아요. 근데 이 문자열을 따옴표로 묶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주게 되면 이게 오히려 빨간 줄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따옴표를 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 키 자리에 어떤 값을 쓰든 이거는 문자열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A로 바꿔보면요. 출력을 해봤을 때 A에다가 우리가 따옴표를 적어준 적이 없지만 따옴표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옴표를 적지 않아서 생기는 제약사항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문자 말고 숫자는 못 옵니다. 숫자가 오게 되면 이건 빨간 줄이 뜨고요. 그리고 이 키에 대쉬를 못 넣어요. 예를 들면 뭐 my name이었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빼기로 인식이 돼버려서 문자로 안 읽히고 이게 빨간 줄이 떠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인자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 키가 무조건 문자 형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으로는 이 딕셔너리의 어떤 값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 set default를 보겠습니다. 이게 추가 수정 위에선 마지막으로 다뤄볼 함수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값을 추가하고 싶을 때 쓰는 메서드라고 한정지었어요. 자, 여태까지는 이 추가와 수정이 이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제가 뭐라고 한정지었냐면 추가입니다 라고 한정을 지었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일단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et default라고 하는 함수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고요. dict_a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다가 어떤 값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et default를 호출할 수 있고요. 어떤 키를 추가할 거냐? 저희는 없는 키를 주어야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없는 이름인 병국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줄 거고요. 어떤 값을 추가할 거냐면 저는 1000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dict_a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봤었을 때 없던 키인 병국이 추가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콘솔에 찍혀 있죠. 자, 그런데 또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set default라고 하는 함수는 이건 dict_a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 함수 자체가 반환하는 값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번 프린트를 찍어 볼게요. 반환값이 뭔지 한번 프린트를 찍어 보면요. 이 프린트의 결과로 1000이 나오고 있는데 이 1000이 뭐였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두 번째 인자로 준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set default의 반환값은 세팅한 값을 반환해 준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키에 대해서 1000을 우리가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잘 등록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줄게. 해서 이게 프린트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잘 수행되는 걸 봤으니까 이번엔 있는 키에 대해서 set default를 사용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있는 키를 그대로 수행해 볼 거니까 이거 긁어와서요. 이 병국을 0원이라고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병국이라고 하는 키는 없었지만 0원은 지금 있죠. 위에 거 잠시 수동 처리하고요. 그리고 이 set default의 결과 역시도 반환값 역시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 dict_a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보면 아까는 이 세팅된 값 1000이 출력됐는데 이번엔 100이 출력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set default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있는 키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했을 때는요. 이게 수정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 이 set default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섬세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set default라고 하는 함수는 추가를 위한 메서드였어요. 근데 있는 키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건 수정을 요청하는 거니까요. 수정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추가가 목적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고 아무것도 작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dict_a를 찍어봤을 때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출력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set default가 반환하는 값이 왜 100이었냐 라고 한다면 너가 지금 1000을 세팅하고 싶었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100이 있던데 라고 해서 원래 있던 값을 출력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et default라고 하는 걸 언제 사용하면 되냐면 내가 특정 키가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할 때 섬세하게 추가하고 싶을 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딕셔너리의 추가 및 수정이었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딕셔너리에서 삭제입니다. 자, 지금 이 위에서 dict_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여러 가지 값을 추가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좀 쓸데없는 값들을 좀 지워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볼 키워드는요. 이 dill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 deleted dill이에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뤄보진 않았지만 이런 키워드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아시는 게 좋으니까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냐 하면 삭제하고 싶은 그 딕셔너리를 주면 되고요. 그 안에 키를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 저는 동훈이라고 하는 키를 삭제하고 싶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print dict_a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 동훈이라고 하는 키 정보가 사라졌어야 될 거예요. 출력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두 번째 동훈이 있었는데 이거 사라졌죠. 그래서 삭제가 잘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 마찬가지로 없는 키를 한번 줘볼게요. 예를 들면 A, B, C 이런 거 막 줘볼까요? 막 준 다음에 이거 실행시켜보면요. 이것도 역시 키 에러가 터지면서 프로그램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dill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없는 키를 사용할 때 프로그램이 터지니 조심히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dil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잘 삭제되는데 왜 이런 시간에 안 했지?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dill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완벽한 상위호환의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팝이라고 하는 명령어거든요. 이건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dil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동훈 키 삭제해줘서 동훈 키 없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성진이라고 하는 키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보기로 했는데 이것 역시도 딕셔너리가 들고 있고요. dict_a라고 하는 딕셔너리에서 값을 제거해 줄 거니까 여기서부터 팝을 불러줄 거고요. 인자로 키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저희는 성진이라고 하는 키를 지어주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삭제를 한 이후에 dict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성진이라고 하는 키도 삭제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dict_a의 어떤 특정 키를 삭제해 줄 뿐만 아니라 얘도 역시 이 함수 자체에 반환값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팝의 결과도 역시 출력을 해볼 건데요. 프린트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출력 결과를 보면 dict_a에서 성진이라고 하는 키도 잘 삭제가 되지만 31이라고 하는 값도 나와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팝의 결과로 31이 리턴이 된 거거든요. 자, 이 친구가 이걸 왜 주냐면 내가 지금 삭제한 성진이라고 하는 키가 가지고 있던 밸류는 31이었어 라고 해서 삭제된 밸류 값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 내용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강사님, 이거 팝도 반환하는 게 있으니까 이 딜도 반환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프린트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프린트 한번 씌워보면 이거 빨간 줄 뜨거든요. 그 이유가 얘는 함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반환하는 것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문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상위 호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친구는 삭제만 해줄 뿐 반환하는 것은 없고 이 팝은 삭제도 해주고 반환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 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팝도 없는 키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하게 되면 이게 에러가 납니다. 예를 들면 성진 말고 영봉이라고 하는 키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현재 딕셔너리 안에는 영봉이라고 하는 키가 없죠. 그랬을 때 실행을 시켜보면 얘도 역시 키 에러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터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 이어서는 팝의 두 번째 사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팝은 인자를 하나만 줄 수도 있지만 두 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딕셔너리 상태는 성진까지 지워져서 이런 상태예요. 저는 여전히 dict_a에서 값을 삭제해 줄 거기 때문에 dict_a로부터 팝을 호출할 거고요. 인자는 두 개를 줄 겁니다. 첫 번째 인자로는 삭제해 줄 키가 와야 돼요. 근데 이 팝은 키가 없는 키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에러가 나니까 저는 있는 키인 정원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일단 따라쳐 보세요. 이건 해당 키 없음이라고 하는 문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dict_a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정원이라고 하는 키가 있었으니까 잘 삭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위에서 인자를 하나 줬을 때랑 두 개 줬을 때랑 이게 지금 차이가 없죠. 그냥 잘 삭제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반환값의 차이가 있나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 반환값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 프린트 위에 씌워주시고요. 출력을 해보면 반환값도 지금 정원을 삭제했는데 정원 안에는 30이라고 하는 밸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삭제된 밸류를 찍어주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있는 키에 대해서 우리가 팝 요청을 하게 되면 인자를 하나만 줄 때나 두 개를 줄 때나 동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함수의 차이는 이 없는 키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했을 때 그 동작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아까 이 인자를 하나만 줬을 때는요, 없는 키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하게 되면 이때 키 에러가 나면서 프로그램이 터져버렸죠. 그러면 이 아래의 경우에서 없는 키를 줬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있는 키인 정원이 아니라요, 없는 키인 현주라고 하는 이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실행 결과의 차이점은요, 키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요. 게다가 없는 키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으니까 삭제된 데이터 없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팝의 출력물을 잘 보면요, 출력물이 해당 키 없음을 찍어내고 있어요. 원래 이 팝이 반환하는 게 뭐였냐면 삭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까 정원이라고 하는 키를 줬었을 때는 그 삭제된 밸류를 뱉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주라고 하는 키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삭제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팝이 뱉어줄 값이 없는데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게 만약 없다면 이 두 번째 인자를 반환해줘 라고 해서 이 두 번째 인자를 등록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팝에서 인자를 두 개 주는 케이스는요, 아까 추가할 때 섬세하게 추가하는 버전이 셋 디폴트였다고 한다면 삭제할 때 조심스럽게 삭제하는 버전이 팝에서 인자 두 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딕셔너리에 뭐가 들어있던지 간에 다 밀어버리는 함수인 클리어를 보겠습니다. 클리어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dict_a라고 하는 변수를 밀어버릴 거니까 얘에서 클리어를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클리어 부른 다음에 dict_a 한번 찍어볼게요. dict_a 프린트 하시면 dict_a는 싹 다 비워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중괄호만 남아있죠?
자, 그럼 궁금하실 만한 게 이 클리어랑 그냥 빈 딕셔너리를 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이 딕트 A에 한해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딕트 A에 한해서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딕셔너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특정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해당 딕셔너리를 참조하고 있는 이 변수가 하나만 있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변수도 해당 딕셔너리를 볼 수도 있고요. B라고 하는 변수도 볼 수도 있고 C라고 하는 변수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 딕셔너리 A라고 하는 것에다가 빈 딕셔너리를 할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어있는 어떤 딕셔너리가 있을 거고요. 이 A로 참조점을 옮긴 상태인 거죠. 그러면 B랑 C는 여전히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있는 딕셔너리를 참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딕셔너리 A에서 빈 딕셔너리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클리어를 해버리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딕셔너리를 비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참조하고 있는 이 변수들 역시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참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삭제에 가까운 것은 클리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는 이 딕셔너리를 본질적으로 밀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해당 변수만 비어있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아래처럼 해당 변수에만 빈 딕셔너리를 주어야 될 겁니다. 이 차이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딕셔너리 실습 숨가쁘게 달려와 봤고요. 이 내용을 듣다 보면 함수가 뭘 반환하니 뭐니, 딕셔너리 상태를 메모리로 그려보면 어떻다느니, 또 함수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좀 이러한 부분들이 막막하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봐두셔야 되는 거는 함수의 사용법, 이 종류를 익혀두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어떤 반환값을 주는지, 메모리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하시다가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막히셨다면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시되 일단은 이 사용법 자체, 이 딕셔너리와 친해지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으시고 여러 방면으로 가지고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